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라스틱 스택을 이용한 서울시 지하철 대시보드 다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김종민이고요. 날짜는 지난번 영상 녹화 때는 8월이었는데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3개의 세트가 있었습니다. 역 위치 정보, 다국어 영명 정보, 그리고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 세트 요 3개를 이제 병합을 하는 거를 했고요. 그리고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엘라서치의 데이터를 색인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 검색을 위해서 놀이 형태소 분석기를 좀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덱스 템플릿 설정을 해서 서울 메트로 로그스라는 데이터는 전부 다 같은 템플릿을 적용을 받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키바나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볼 거고요. 키바나 스페이스랑 그리고 인덱스 패턴 그리고 키바나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키바나 대시보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끊고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대시보드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서울시 메트로 로그스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그 서울 메트로 로그스 인덱스에서 총 200만 75건이 수집이 됐고요. 이제 들어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호선명, 영명, 네, 영명도 이제 다국어 영명, 그리고 위도경도, 그리고 역 코드, 그 날짜, 그리고 이제 승차 하차 인원, 전체 합계 인원 같은 자료들이 그 필드들이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만들기 전에 이제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키바나에는 이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라고 하는 키바나 그 스페이스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스페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그 스페이스에 종속된 대시보드랑 시각화 도구 세트들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만들 이제 서울시 지하철 대시보드는 다른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스페이스로 가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스페이스 이름을 공개라고 할게요. 공개 스페이스로. 그리고 URL 아이덴티파이어는 오픈으로 할까요? 네, 오픈으로 하고 색깔도 살짝 이게 두 자까지는 되거든요. 공개 하고 색깔도 좀 산뜻한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계정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공개 계정을 만들어서 이 스페이스에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나눠지면 그곳에서 이제 그 종속된 계정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따로 우선 구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만들고요. 그럼 이제 공개 스페이스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공개 스페이스로 가면은 완전히 이제 대시보드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뭔가를 키바나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 때 항상 키바나에 인덱스 패턴이라는 거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사용할 인덱스들을 그 묶어서 하나의 키바나에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보이는 일종의 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거는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였죠. 서울 메트로 로그스로 시작하는 모든 인덱스들을 묶는 인덱스 패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울 메트로 로그스 2018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 인덱스를 이제 묶는 인덱스 패턴을 만들어 주고요. 넥스트 탭을 한 다음에 항상 인덱스 패턴에는 이제 기준이 되는 날짜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날짜 필드가 골뱅이 타임스탬프 필드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날짜 필드들이 있으면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Create Index Pattern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서울 메트로 로그스에 해당하는 이제 인덱스들을 쭉 읽어서 각각의 필드들이 이제 어떤 뭐 스트링 값이냐, 지오 포인트 값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읽게 되고요. 넘버 값, 이제 요건 다 또 스트링 값. 스트링 값 중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이 가능한 값들이 있고 안 되는 값들이 있어요. 키워드 타입들은 애그리게이션이 가능한데 이제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이제 애그리게이션이 안 되고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 패턴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 맨 위에 그 디스커버에 가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덱스가 지금 인덱스 패턴이 서울 메트로 로그스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 로그스만 뜨는데요. 이 스페이스에 인덱스 패턴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 드롭다운 박스가 생겨서 클릭하면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안 보이는데 지금 타임피커가 최근 15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키바나는 이 타임피커를 설정을 해서 보게 되어 있고요. 저희 데이터가 이제 2018년 데이터니까 네. 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0시부터 0000.000부터 now가 아니라 이제 여기도 앱솔루트를 하고 2019년 1월 1일 19년 1월 1일로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고요. 요 맨 처음에 있는 디스커버 메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 한 건 한 건 도큐먼트별로 요 내용들을 이제 테이블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제이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검색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필터 부분에다가 그 KQL을 넣고 뭐 예를 들면은 그때 했던 그 스테이션 네임이 네임 좀 놀이죠. 놀이가 홍대인 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홍대인 것만 이렇게 또 나오겠죠. 홍대 입구 이렇게 나오고요. 검색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필터에다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필터를 여기서 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승차 인원이 뭐 is between으로 해야 되나? between 0부터 1000명 이하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이제 필터가 돼서 1000명 이하인 시점만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디스커버 메뉴에서는 펼쳤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을 또 이제 나눠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홍대를 지워 볼게요. 홍대를 지우고 여기에 이제 1호선 있죠? 1호선 앞에 여기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필터가 1호선 필터가 추가가 됩니다. 라인 넘버가 1호선인 거 해가지고 또 그것만 이렇게 쭉 필터가 돼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라인 넘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은 1호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라인 넘버 같은 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탑 5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흔한 호선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중에 또 여기서 이제 추가를 눌러가지고 5호선으로 이런 식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보실 수도 있고 전체가 아니라 보고 싶은 그 필드만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보고 싶은 필드만 또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호선명 여기 오른쪽에 애드 버튼 눌러서 호선명 승차 인원 뭐 하차 인원 스테이션 네임이었죠. 0명 뭐 이런 식으로만 보고 이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세이브해서
서울 메트로 호선 승하차 인원 영명 목록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해 놓은 목록들도 나중에 이제 대시보드에 붙여 넣거나 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디스커버 메뉴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려면 그 대시보드는 두 번째 메뉴인 비주얼라이즈에서 만든 그 시각화 도구들을 이제 조립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Create New Visualization을 만들면은 키바나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아리아 차트, 뭐 컨트롤,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건 익스페리멘털이라서 아직 완전히 지혜가 되지 않은 거고요. 지혜가 되지 않다는 거는 이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기술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매트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릭 해서 항상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선택하면은 그 기준이 될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인덱스 패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울 메트로 로그즈랑 우리가 만든 인덱스 패턴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저장해 놓은 그 서치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셋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치는 저장하실 때 우리는 아까 그 필드만 구분해서 저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필터들, 그러니까 검색 조건을 넣어서 일부만 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된 데이터들만. 서울 메트로 로그즈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매트릭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단순하게 이제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카운트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도큐먼트 카운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승하차 인원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um 합계죠. sum을 하면은 이제 숫자 필드만 선택이 가능하게 나오고요. 승차 인원하고 커스텀 레벨을 뭐 승차 인원. 항상 요 apply change를 화살표로 클릭을 해야 이제 이게 반영이 돼요. 승차 인원 수를 이렇게 놓고 하차 인원도 하나 만들까요? add 매트릭을 한 다음에 똑같이 sum people out 한 다음에 하차 인원. 보시면 이제 승차 인원수와 하차 인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옵션에 가서 요 크기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일에서 너무 크죠? 한 18 정도로 크기를 이 정도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자, 항상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어플라이가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앞에 이름, 타이틀 이름을 그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나중에 대시보드에 불러오거나 한꺼번에 묶어서 뭐 삭제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울 메트로로 시작을 하게 하고 승하차 인원 전체 승하차 인원 수 전체 승하차 인원 수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대시보드 메뉴에 가서 여기도 대시보드가 없기 때문에 새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애드 메뉴가 있습니다. 애드 메뉴를 누르면 우리가 저장한 그 서치나 아니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 수를 이렇게 보는 컨트롤 하나 놔두고요. 이름도 좀 바꿀까요? 전체 인원수. 자, 이렇게 승차 인원, 하차 인원 해서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틈틈이 세이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대시보드. 너무 긴가요? 요거는 설명에 쓰고요. 그러면 서울 지하철 대시보드로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대시보드.
제가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대시보드 하고, 여기 보시면 스토어 타임 위더 대시보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시간을 해놓은 거라서 같이 저장해 주는 게 좋고요. 요걸 안 하면은 이게 보통 그 최근 15분으로 고정이 돼서 리프레시 불러올 때마다 이제 좀 날짜를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매트릭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거는 자, 에리어 차트나 이제 뭐 호리존 바 차트 같은 그 버티컬 바 차트 같은 이런 시계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런 거 하기는 편해요. 예를 들면 이제 X축을 그 위에는 이제 매트릭 애그리게이션이고 아래는 이제 버킷 애그리게이션인데요. 날짜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날짜 매트릭이 이게 아니라 썸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승차 인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요거보다는 그 타임 시리즈 빌더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희 TSVB라고 해서 타임 시리즈 비주얼 빌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직도 엑스페리멘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약간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은 독립적인 느낌으로 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패널 옵션에 가서 데이터셋은 네, 서울 메트로 로그스로 하고요. 서울 메트로 로그스 아스테릭으로 하고 날짜 필드는 골뱅이 타임스탬프로 하고 서치 조건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벌은 보통 날짜 히스토그램에서는 오토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전체 날짜 간격에 따라서 이게 뭐 1년을 내가 보고 있으면은 그 타임피커로 1년어치 윈도우를 보고 있으면 뭐 한 일주일로 된다든지 뭐 한 달을 보고 있으면은 뭐 하루치로 된다든지 하루를 보고 있으면 1시간으로 된다든지 이게 이 인터벌이 자동으로 변합니다. 나머지는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여기에 승차 인원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아니라 썸이죠. 썸 해서 필드는 승차 인원 필드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승차 인원 필드에 맞게 이게 아마 하루 볼록 올라온 게 하루 일주일일 거예요. 일주일이고 쑥 내려간 건 주말, 올라온 건 주중 보통 이럴 겁니다. 이제 그룹 바이는 네,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이제 승차 인원이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네. 차인원하고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클론 시리즈를 해서 복사를 하고요. 여기는 하차 인원. 하차 인원을 색깔을 다른 걸로 해줘야겠죠? 빨간색. 네. 네, 여기는 색으로 하고 승차 인원도 조금 밝은 색으로 할까요? 하차 인원도 이렇게 해놓고 대신 people in이 아니라 people out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는 거를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거를 한 일주일치를 줄여서 한번 볼게요. 줄여서 보고 보시면 이제 승차 인원, 하차 인원이 살짝 좀 다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자, 뭐 쿼리를 넣으면 더욱더 확실한데 여기서는 지금 쿼리를 넣을 수가 없네요. 승차 인원, 하차 인원 다음에 그 합계 인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계 인원도 하나 만드는데 자, 클론을 하나 더해서 합계는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하고 전체 인원으로 하고 필드는 토탈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합계 인원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옵션에 가서 얘는 그 라인이 아니라 라인이긴 한데 그 라인을 없애고요. 포인트를 한 이 정도로 하고 필도 0으로 하면은 그 색깔은 없고 이제 포인트만 보이게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저장을 할게요. 세이브, 다시 저장. 이제 얘도 대시보드에 가서 그 대시보드에 에디트 모드랑 이제 뷰 모드가 있습니다. 없을 때는 이제 에디트 모드에 가서 이거를 추가를 하면 되고요. 시간대별 승하체는 비주얼 빌더 이런 식으로 너무 긴 것 같지만 일단은 한 이 정도 기르면 돼도 괜찮은데 나중에 요 밑에다가 컨트롤을 좀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길이에 맞춰서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길이. 자, 세이브. 시간이 좀 잘못 저장됐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전부 전체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시간대별이 여기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날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고 지금 이게 1시간 집계이기 때문에 1시간보다 더 세밀한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날을 조금 다시 좀 한 달 정도로 이렇게 펴놓고 있겠습니다. 괜찮아, 하체인에 좀 펴졌네요. 좀 더 줄일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시각화 도구들로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만들어서 대시보드 불러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시보드에서 바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를 누르고 애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Create New Visualization을 또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여기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뭘 해볼까요? 버티칼 바 차트를 한번 해볼까요? 호리존이나 할래나 버티칼이나 할래나 그 역명을 좀 할 생각인데 호라이즌으로 해서 이제 매트릭을 나누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 카운트를 항상 그 매트릭 애그리게이션은 people 인의 썸에 그 승차 인원 합계로 하고요. 승차 인원 색깔도 얘도 좀 파란색으로 앞으로 승차 인원은 파란색, 하차 인원은 빨간색 계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킷으로 나누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텀스 애그리게이션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 텀스 애그리게이션은 이제 키워드 값을 기준으로 이제 나눌 때 하게 되고 텀스로 하게 되면 이제 키워드 값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라인 넘버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2호선, 7호선, 5호선, 4호선, 8호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8호선까지 있으니까 사이즈를 8로 하면 될 거고요. 네, 8호선까지만 있죠. 자. 약간 보라색이네요. 파란색이 이게 파란색인가?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텀스 애그리게이션은 디폴트로는 이제 그 큰 사이즈부터 얘가 애그리게이션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그 카디널리티가 8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막 수백만인 경우는 그거를 전부 다 애그리게이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그리게이션 한 거 중에 큰 값들 위주로만
탑 몇 개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검색 엔진으로 항상 탑 몇 개, 탑 10개, 뭐 탑 20개 정도의 값들만 가지고 와서 항상 뭔가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8개밖에 없으니까 정렬을 그 이름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더 바이 이제 승차 인원이 아니라 알파베티컬로 하고 에센딩을 해서 보면은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네, 요게 훨씬 더 보기 좋죠. 예, 이렇게 하고 타입은 바로 하고, 모든 노멀이 있고, 뭐 스택은 예,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 있더라? 레전드는 이따가 대시보드에서 빼면 되고, 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니요, 바가 좋겠습니다. 바로 하고, 스택까지는 필요 없고, 네. 스케일 타입이 이제 리니어는 실제로 그 배율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로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수학이라 굉장히 까먹었는데, 이제 표준 편차였나요? 그 제곱한 다음에 다시 그 루트로 한 거,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편차 값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리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막 1호선보다 몇 배가 더 많고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그냥 그 느낌 살려서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네,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메트로, 이거는 이제 호선별 승차 인원, 맞죠? 호선별 승차 인원. 그래서 저장.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 승차 인원이라면은 어차피 전체가 승차 인원이니까 이건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빼겠습니다. 하고, 요 밑에 요 바도 좀 보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어디가 더 많다 하는 것 자세히는 이게 손가락, 그러니까 요 커서만 갖다 대면 보이는데, 밑에 거 굳이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것도 좀 지울게요. 에디트 비주얼레이션 가서 여기에 y-axis 쇼를 꺼버리고, 아니다, y가 아니라 x-axis에 네, 이거를 꺼버리고, 네,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저장하고 다시 대시보드로 가면은 네, 없어졌고요. 일단 얘를 여기까지 늘려놓을게요. 이따가 좀 줄이긴 할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대시보드 다시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역별로 좀 볼 건데요. 역 이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태그 클라우드를 좀 추천을 드려요. 태그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클라우드로 지금 전체 사이즈인데 이것도 똑같이 sum 값에 people in을 하고 승차 인원을 하고, 이제 버켓을 나눠야겠죠. 버켓을 똑같이 이제 terms aggregation으로 나옵니다. 이 태그 클라우드는 terms 또는 significant terms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역 이름이니까 name, keyword, station name 키워드로 하고,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역들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5개 너무 적으니까 30개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탑 30개 역을 이제 볼 건데, 역 크기별로 이렇게 강남, 홍대 입구, 노원 이렇게 되고요. 강남이 제일 많은 걸 볼 수 있죠. 요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에서 12 정도로 할까요? 최대
24 정도까지. 너무 작나? 36. 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텍스트 스케일을 리니어나 로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보다는 좀 스퀘어 루트, 로그, 예, 작은 데가 또 너무 작고 큰 데가 너무 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눈에 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스는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건데요. right 헤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멀티플은 뭐 제멋대로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싱글로 하겠습니다. 네. 해놓고 레이블 보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메트로 승차 인원 역. 자, 여기에 으쌰. 이게 너무 크게 작으면 이렇게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좀 조금만 더 줄이고, 원래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얘를 좀 다시 만들겠습니다. 얘를 아니다, 그냥 둘게요. 그냥 두고 요런 모양으로 넣죠. 뭐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놓고 싶었던 게 저장을 다시 합니다. 세이브. 나중에 안 되면 요거 개수를 좀 줄여버리면 되니까 요 한 줄은 이제 승차 인원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를 복사해서 하차 인원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해 볼게. 자, 지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엘라스틱서치 맵이 이제 또 따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지도부터 볼 텐데요. 리전 맵이랑 코디네이트 맵 두 개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코디네이트 맵은 이제 위도 경도 값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sum people in 해서 뭐 승차 인원 하고, 여기는 버켓을 이제 지오 포인트 타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코디네이트를 선택을 하고 GOC를 선택을 하면 지오 포인트 타입만 선택이 가는데, 저희는 이제 로케이션 필드가 지오 포인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한국이 이렇게 떠요. 한국이 뜨고, 그 중에 서울, 우리가 역별로 했으니까 서울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타일도 조금 약간 깨끗하게 하고요. 그 서클 마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기가 변하는 거고, 색깔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크기는 안 변하고 완전 동일한 크기로 하는 것도 있고, 네모나게 이제 지오 그리드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히트맵, 뭐 저희 개발자들은 프레데터 뷰라고 부르던데요. 그 프레데터라는 영화에서 프레데터라는 괴물이 이제 보는 시점으로 하는 건데, 이제 서클 마커로 하겠습니다. 서클 마커로 하고, 승차 인원이니까 옐로 투 레드가 아니라 블루 계열로 할게요. 네, 블루 계열로 하고, 이거 흑백으로 넣는 게 나을래나? 네, 블루 계열로 해서 흑백으로 넣고 하겠습니다. 자, 로드맵으로 하면 뭐가 다른가? 한국은 아마 이게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저장, 세이브, 서울 메트로
특별 승차 인원 지도 위치 승차 인원 위치.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철 대시보드에서 에디트하고 애드하고 지도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한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네. 지도를 한 칸만 더 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세이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공간에는 한번 파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지도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 리전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저게 아니라, 지오 포인트 타입이 아니라 키워드 타입을 가지고 지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드의 텀스 애그리게이션으로 보게 되는데요. 잠깐 다른 스페이스로 갔다 와 보면은 저희 운영에 자 리전 맵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커머스 애드 스페이스 필드 텀스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그 컨트리 코드라는 걸로 보면은 이제 최근 15분이라 안 되는 거고요. 최근 1년. 네. 안 나오네요. 그 각각의 여기는 그리드별로 그 국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 코드에 맞춰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엘라스틱 서치의 그 월드 컨트리 저희 맵 서비스에는 요 그리드별로 이제 요 나눠놓은 데별로 여기에 이제 에이지면은 이제 요 부분 에이지면은 이제 또 어디에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US, KR 이런 코드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다시 공개로 돌아가서 지도를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파이 차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 차트 뉴 비주얼레이션하고 파이 차트가 있고요. 파이 차트에서는 자 값이 카운트가 아니라 썸의 people인인데 지금 날짜가 최근 15분이라 안 나왔죠. 앱솔루트에 2018년 0101 부터 2019년 0101 땡땡땡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some people in으로 하고 이제 버켓을 또 나누는데 여기서는 뭐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플릿 슬라이스로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피자처럼 자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뭐 텀스로 해서 뭐 호선별로 자를 수도 있고요, 역별로 자를 수도 있는데 제가 호선하고 역은 지금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르게 레인지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레인지는 이제 숫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차 인원 수가 0에서 100명인 거, 그리고 100에서
300명인 거, 그리고 300에서 1000, 그리고 1000명 이상.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1000이 너무 많네요. 하나 더, 잠깐, 300, 1000, 100, 100, 300이 너무 적으니까 0에서, 근데 이게 또 시간대별로 0에서 300, 300에서 1000, 1000에서 3000, 3000 이상 이렇게 볼까요? 1시간에 3000 이상 타는 역이 많이 있을까요? 있네요. 3000명 이상 타는 역도 많고 1000에서 3000명이 제일 많고 300에서 100, 0에서 300. 300명 이하가 타는 역들은 정말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네. 괜찮겠죠? 예, 저장을 합니다. 얘도 색깔을 조금 확실히 좀 유산색으로 해놓을까요? 다 파란색 계통이니까. 예. 이게 보기 괜찮은가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너츠보다는 좀 가운데까지 다 나오도록 진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블을 보이도록 표시하겠습니다. 레이블을 보이도록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서울 메트로 승차 인원 비율. 자, 이제 불러와서 add 얘도 이제 레전드가 있으니까 이건 줄일게요. 줄이고 여기에 들어갈까요? 더 줄여야겠네. 이걸 살짝 늘리고 얘랑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조금 잘 보이나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add가 아니라 save. 네, 저장을 하고 요거가 개수를 좀 줄일게요. 30개였는데 에디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20개로 줄이겠습니다. 3,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호선별 승차인원 수, 승차인원 역, 승차인원 위치, 그리고 위에는 요 전체 인원수,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잘 괜찮게 된 것 같네요. 이제 승차 인원을 했으니까 하차 인원도 해야겠죠. 하차 인원은 이미 승차 인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을 복사해서 매트릭만 바꿔서 저장을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그 승차 인원. 그래서 먼저 승차 인원 버티컬 바 차트를 people in을 people out으로 바꾸고요. 이것도 하차 인원으로 바꾸고, 색깔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하차 인원으로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할 때 이제 new visualization으로 해서 호선별 하차 인원으로 저장을 합니다. 요거 체크 안 하시면 덮어 씌워집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덮어 씌워집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하차가 아니죠. 승차. 버티컬 바 차트 다음에 코디네이트 맵. 코디네이트 맵도 값만 아웃으로 하고 하차 인원으로 바꾸고, 옵션을 블루에서 레드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세이브 하차 인원 위치, 그 다음에 비율 또 아웃으로 한 다음에 하차 인원으로 하고, 여기 색깔들도 이제 빨간색 계통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하고, 색깔이 좀 구분이 안 가는데, 됐나? 네. 이렇게 하고, 네. 하차 인원 비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차 인원 역을 또 이제 얘는 색깔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하차 인원으로 하고 지정 하고 이제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불러오면 되겠죠? 좀 차별을 두기 위해 이게 좌우 대칭형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애드 한 다음에 하차 인원 하나, 둘, 셋, 넷, 4개를 추가를 하고요. 우선 지도를 저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 정도 사이즈면 대충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승차 인원, 아래는 하차 인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세이브를 하고요. 자, 사실 얼핏 보기엔 위에랑 아래랑 지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홍대, 강남, 뭐 잠실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좀 바꿔보면은 이런 게 좀 차이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간을 뭔가 평일 저녁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평일 저녁으로 바꾸면 이제 하차 인원이 많은 곳은 신림, 홍대 있고 사당, 잠실 이런데, 승차 인원이 많은 곳은 강남, 잠실, 고속터미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일하는 사무실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사는 집이 많은 동네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오전대로 한번 해보면은 반대로 나오죠. 강남 역삼 이쪽이 이제 저녁으로 되고 여기가 위로 되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추가를 해서 스테이션 네임 놀이가 제가 해놨던 게 있네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런가? 강남, 역삼, 선릉, 삼성으로 하면은 그 오전에는 하차 인원이 많고 오후엔 승차 인원이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오전과 오후가 뚜렷하게 다른 영상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호선과 7호선만 있네요. 7호선은 이제 별로 없고 이 중에 2호선만 하면은 2호선 혁명하고 7호선 혁명이 좀 다르게 저장됐군요. 이게 아니면 이제 또 홍대를 볼까요? 홍대를 보면 홍대는 평일보다 이제 금요일 저녁이랑 주말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복잡한 그 멀티필드가 아니라 스크립트 필드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